네, 전국에 계신 수험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법을 가장 쉽고 재미있게 알려드리는 컴팩트 행정법의 장지혁입니다. 자, 오늘은 여기 2023년 소방공무원 시험 이제 9급이 되겠죠. 소방직 9급 행정법 시험 해설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시험 보고 오신 분들 수고 정말 많으셨습니다. 좋은 결과 있을 거니까 자책하거나 괴로워하거나 이제 이런 거는 불필요합니다. 불필요합니다. 이미 떠나간 버스, 이제 보내세요. 그리고 이제 앞으로 공부하실 분들은 이제 요 시험이 요 정도 수준으로 출제되는구나. 이제 그런 거 파악해가지고 공부 방향 잡아가시면 되는 문제입니다. 자, 그리고 요 해설 자료는 제가 이제 네이버 카페 가서 장재혁 법학연구소, 뭐 장재혁 행정법 이렇게 치면 이제 제 카페 들어오는데 장재혁 법학연구소 거기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입 인사 하나만 남겨주시면은 그러면은 바로 이제 정회원으로 등급 올라가고 자료 받으실 수 있고요. 그러니까 부담 없이 오시고요. 거기 오시면은 이제 수험에 도움되는 자료 굉장히 많이 쌓여 있습니다. 기출 해설, 기출 문제뿐만 아니라 이제 그 행정법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그 궁금해하는 포인트들 그런 것들 질문이랑 답변 다 쌓여 있기 때문에 그 여러분들이 대부분 분들이 그렇게 말씀하세요. 이제 그 카페 활동 안 해도 제가 카페 활동 좀 해라라고 하면은 여기서 뭐 질문 검색해서 이제 이렇게 답 다 받고 그러다 보니까 자기 딱히 질문할 것도 없고 막 그래서 안 했다 막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본인 공부에 잘 써먹으세요. 뭐 자료만 쏙 가져가시면 좀 너무 정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활동도 같이 해주시고 그리고 인사도 남겨주시고 내가 공부 어떻게 한다 이제 이렇게 남겨주시고 그다음에 이제 카페에 이제 인증 그런 거 활용하시면은 여러분 공부하는 데 도움 굉장히 많이 되실 겁니다. 이게 저도 아침 일어날 때 정신 차릴 때 기상인증 활용하거든요. 기상인증 글 남기면 뭐 별 내용 안 남기더라도 그거 쓰다가 이제 잠이 깹니다. 그럼 아유 또 오늘 하루 또 해봐야지 또 이제 이렇게 됩니다. 자, 그리고 유튜브도 이제 장지혁 법학연구소이니까 거기 구독해 주시고요. 이제 가입 거기 구독이지. 카페는 가입이고. 그리고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면 최고입니다. 자, 구독하시면은 여러분 시험에 도움되는 정보, 그리고 제가 담당하는 이제 행정법 특강뿐만 아니라 형사법, 제가 그것도 형사법도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그 특강도 보실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재밌는 썰 영상 같은 것도 제가 많이 넣어놨으니까, 그 공부하실 때, 뭐 쉬실 때, 뭐 식사하실 때 이때 활용하시면 괜찮을 겁니다. 그리고 제가 다 공부에 관련된 썰만 이렇게 풀기 때문에 그 썰 듣다 보면은 이제 공부에 이렇게 적용도 될 수 있고요. 그리고 또 중요한 거, 제가 그 법학 입문 특강 영상을 이렇게 8회차로 올려놨는데 이거 거의 돈 받고 받아야 되는 그런 퀄리티로 만들어 놨습니다. 근데 무료로 공개해 놨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거 강의 들으시면은 진짜 법학에 대해서 엄청나게 많은 거 얻을 수 있을 거예요. 제가 이건 진짜 확신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거는 사실 공부 그 내용이 되게 쉽지 않은 내용이고 굉장히 깊게 들어가기 때문에 각 잡고 들으시는 게 공부하듯이 들으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그런데 좀 여러분 부담 없이 들으시라고 제가 중간중간에 막 이런저런 썰 같은 거 하면서 이제 행정법 내용 싹 이제 법학 내용 싹 버무려 가지고 형사법이나 이런 것까지 다 만들어 가지고 넣어놨으니까 처음에는 그냥 식사하실 때 부담 없이 틀어놓고 들으면서 이제 그렇게 식사하고 뭐 딴 일하고 이제 이렇게 하셔도 될 정도로 만들어 놨습니다. 만약에 그렇게 한다라고 하면은 그거 한 두 번, 세 번 정도 그냥 틀어놓는다라고 하면은 소송 절차에 대한 이해라든가 법의 이제 기본 용어라든가 파악이라든가 이런 거는 정말 잘 되실 겁니다. 그래서 꼭 활용하시고 그리고 영상 보실 때 제가 수강료는 좋아요로 받도록 하겠습니다. 카페 글 하나만 후기 하나 써주시면 아주 좋고요. 자, 그래서 여기 서설은 여기까지 하고요. 총평, 요 소방 시험에 대한 총평을 드리자면요. 난이도는 한 중쯤 됩니다. 난이도 중상이라고 보기도 조금 그런데 이게 까다로운 지문이 몇 개 있긴 했어요. 근데 요 까다로운 지문의 특징은 기존에 출제되던 판례에서 출제되지 않던 부분을 찾아서 낸 그런 지문들인데 요거는 기존의 판례 결론을 알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결론에선 달라지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풀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속어법으로 하면 다 풀리도록 출제를 했어요. 그러니까 좀 출제할 때 신경을 좀 쓰기는 한 걸로 보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래서 역시 공부는 주로 출제되는 중요한 거 위주로 확실하게 해결을 하고 그거 다 해결한 다음에 조금씩 범위를 넓혀가면서 공부하다가 보면 다가오는 시험에 붙어서 나간다. 요렇게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나오는 뭐 제가 좀 이건 지엽적이다. 기존에 안 봤던 거다. 이런 거 다 짚어드리거든요. 그러니까 강의 잘 참고하시고 그리고 공부는 정석대로 하는 겁니다. 그런 지엽적인 거에 꽂혀가지고 이러지 말고 다른 주로 나왔던 그런 문제를 내가 맞출 수 있는가, 알고 있는가, 판단할 수 있는가, 요거에
방점을 딱 찍고 공부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이제 여기 난이도를 뭐 난이도가 제가 한 중쯤 되는데 한 중상 약간 애매한데 이게 왜 그러냐면 이건 중이라고 봐야 돼요. 중이라고 봐야 돼. 손실보상 문제 하나가 있는데 그거는 약간 이게 약간이 아니라 이거 강론 시험 아니야? 강론 문제 아니야? 싶을 정도입니다. 근데 그거 한 문제 나왔고 이제 그거는 이제 100점 방지원 문제라고 보면 되고요. 25문제 중에서 이제 그런 거 하나 껴놔서 100점 방지하고 변별력 만들기 위한 거니까 그거는 합격의 당락을 좌우하는 문제는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그런 문제에도 너무 꽂혀가지고 이제 왜 이것도 내가 못 맞췄지 이렇게 생각하지는 마셔야 돼요. 그런 거 방향을 잘못 설정하면은 여러분 공부 전체가 뒤틀리기 때문에 잘 하셔야 됩니다. 그런 건 제가 방향 계속 수업 진행하면서 끊임없이 짚어드리니까 그냥 제가 얘기하는 거 그냥 그대로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그대로. 시험도 그대로 나왔잖아요. 그래서 공부 잘 하신 분들이라면은 점수는 한 90점, 95점 이제 요 정도는 충분히 나왔을 겁니다. 잠깐만. 25문제니까 이제 계산을 다르게 해야 되죠. 그래서 한 96에서 92, 96, 92 88, 84 요건 조금 아쉬워요. 조금 이거는 이제 공부를 조금 더 확실히 해야 된다라는 거고 한 문제 틀린 건 오케이. 그리고 두 문제까지는 실수할 수 있으니까 이제 한 그 정도 그래서 92점 정도 요거를 기준으로 잡도록 하겠습니다. 88은 조금 아쉬워. 그리고 84부터는 안 돼. 안 돼. 안 돼. 80 안 돼. 단호해요. 이거는 80 이상은 넘기셨어야 돼요. 그래서 한 92점 그리고 제가 원하는 거는 한 96점 정도 맞아줬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문제 세세하게 좀 보면요. 기본법, 행정기본법은 뭐, 그냥 뭐, 당연하다는 듯이 많이 출제됐어요. 근데 그건 너무 당연하죠. 행정기본법은 모든 시험에서 당연하다는 듯이 많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뭐 조문 하나하나 꼼꼼하게 보시고 저도 뭐 이렇게 뭐 실전 동영에도 다 반영을 해놨고 그리고 이제 앞으로 이제 뭐 각종의 파이널 수업인데 이럴 때도 행정기본법 제가 그거 다시 한번 이렇게 검토하면서 우리가 보아나가는 이제 그런 시간을 갖게 될 겁니다. 그래서 그런 강의 같은 거는 이제 카페에다 이제 네이버 카페에 다 있으니까 그 네이버 카페 공지사항에 글 한번 잘 참고하셔가지고 여러분 공부에 활용하시고 그리고 수강 신청이나 뭐 그런데 어려움을 겪는다라고 하면은 주저없이 카페에 글 올리세요. 저희 연구소에서 다 이제 보고 있으니까 바로바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번 시험에서 또 기본법 많이 출제됐고 최신 판례 활용을 꽤 많이 했어요. 근데 그 최신 판례도 좀 이제 이렇게 지엽적인 거 좀 찾아서 내서 제가 이거 보면서 이제 그런 생각을 했죠. 아주 소방 간부 시험에서 아주 못된 것만 배워가지고 사람들 까다롭게 하는 우리 수험생들 괴롭히는 못된 것만 이제 배웠다라는 느낌이 좀 이게 들더라고요. 어쨌든 그런 것도 대부분 소거법으로 해결이 되고 하기 때문에 요 지엽적인 거에 여러분이 휘둘리지 말고 정석대로 중요한 거 공부하시고 문제풀이 스킬 제가 그 실전 모의 시작할 때 항상 강조드리면서 여러분한테 전수해드리는 그 문제풀이 스킬 철저하게 적용하셨으면은 시간도 빨리 그리고 굳이 안 봐야 될 이런 까다로운 지문도 대부분 안 보고 넘어가셨을 수 있을 거예요. 이거는 제가 작년 22년도 국가직에서도 엄청 강조했거든요. 그 국가직도 그거 보지 않아도 될 지문 봐가지고 헷갈려서 틀린 분들이 꽤 많았어요. 그래서 제 수업 듣고 계신 분이라면 그러면 제가 그 전수한 스킬 철저하게 적용했는가 그것도 스스로 검토해 보면서 반성의 기회로 삼으셔야 돼요. 국가직이 얼마 남지 않았으니까 지방직도 얼마 남지 않았고 눈 깜짝하면 군무원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25문제 같은 경우에는 이건 연습만 몇 번 하면 되기 때문에 큰 변수는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그거는 이제 여러분이 몇 번 적응만 하시면 되니까. 자, 괜찮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이 정도 말씀드렸고요. 이제 문제 하나하나 풀면서 제가 개별 포인트를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입니다. 행정기본법 역시 나올 만한 거 나왔죠. 옳지 않은 것은 행정에 대한 기관의 계산에 관하여는 민법 또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제외하고 이건 뭔 소리야 이게. 행정기본법, 이법 또는 다른 법령 등의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민법을 적용한다라고 해서 행정에 대한 기관의 계산에 관해서는 요게 우선이에요. 그리고 다른 법에 특별한 규정 없으면 민법은 저 뒤에 이렇게 됩니다. 요거 정답이니까 요거 딱 이렇게 하고 넘어가셨어야 돼요. 여기 1번부터 이렇게 본다라고 하면은 거기서부터 이제 요거 좀
공부가 좀 부족했던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행정기본법은 당연히 나오는 거고, 그리고 행정에 대한 기관의 계산, 이거는 뭐 이제 정말 많이 나왔던 조항이니까요. 자, 2번 가볍게 봅시다. 당사자 신청에 따른 처분은 법령 등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처분 당시 법령 등 적용하기 곤란한 특별한 사정인 경우 제외하고는 처분 당시 법 일반적이죠. 그리고 국가지자체 소속 공무원의 공공이익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제반 여건 조성하고 이와 관련된 시책 조치 추진하여야 한다. 맞고, 행정청은 공법상 계약 상대방 선정 계약 내용 정할 때 공법상 계약의 공공성 제3자의 이해관계를 고려해야 한다. 우리 다 이제 뭐 실전 모의나 이제 이런 데서 다 공부했던 거죠. 기본 강의부터. 자, 2번입니다. 신뢰보호 원칙 옳은 것은 행정절차법은 처분의 방식으로 문서주의를 표방하고 있다. 근데 행정청의 공적견해 표명, 공적견해 표명 따질 때는 묵시적도 인정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 틀린 거죠. 신뢰보호의 원칙은 공익 제3자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부정되어야 하죠. 뭐 말장난이고요. 이런 거에서 휘둘렸다라고 해도 이제 문제 푸는 좀 트레이닝이 좀 덜 된 거예요. 자꾸 좀 많이 푸세요. 자, 실권의 법리는 법의 일반 원리인 신의성질 원칙의 바탕을 둔 파생 원칙이다. 권력관계에도 적용이 되죠. 그래서 실권의 법리는 그러니까 그 아예 판례에서 권력관계에도 적용됨을 배제할 수 없다. 이제 이런 판례까지 있습니다. 그리고 실권의 법리, 보통 이제 국가가 무슨 뭐 불이익 처분을 한다 이런 거 권력관계잖아요. 근데 알고도 안 하고 한 10년, 20년 있었다. 그러다 나중에 이제 불이익 처분한다. 그럼 안 돼. 이제 이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정답은 4번이 될 수밖에 없네요. 병무청 담당 부서 담당 공무원, 공적견해 표명구하는 정식의 서면 등 질의 등을 하지 아니한 채 총무과 안전 민원팀장에 불과한 공무원, 민원봉사 차원의 상담에 응하여 안내한 것을 신뢰했다. 그러면은 요거는 신뢰보호 원칙에 적용되지 않는다. 왜요? 이거 공직 질의도 한 것도 아니고, 그리고 그냥 이 민원팀장한테 민원의 날 이런 때 가가지고 그냥 대략적으로 물어본 거죠. 제가 뭐 외국 뭐 영주권이 있는데 뭐 군대 가야 되나요? 뭐 그러면 안 가도 될 겁니다. 이제 뭐 자세한 거는 문의해 보세요. 이제 이렇게 했는데 이제 나중에 영장 나오니까 그 사람은 영장 나와야 되는 사람이었고, 그러니까 이제 이거는 뭐 안 된다라는 거. 사실 공부 조금 했다. 공부 이건 뭐 1년도 아니고 6개월도 아니고 공부 그냥 뭐 이제 한 1개월만 했어도 요 판례는 틀릴 수가 없는 판례죠. 자, 3번입니다. 행정상 법률 관계에 옳지 않은 것은 1번 국가가 사경제 주체로서 상대방과 대등한 지위에서 체결하는 계약, 본질적인 내용이 사인간 계약과 다를 바가 없으므로 사적 자치, 계약 자유 원칙을 비롯한 사법의 원리 원칙적으로 적용된다. 뭐 그대로 적용된다 이런 판례도 있죠. 그다음에 2번 국가가 수익자인 수요기관을 위하여 국민을 계약 상대자로 하여 체결하는 요청 조달 계약에는 뭐 예를 들어서 뭐 국방부에서 의자가 필요하대. 그래서 국가에서 조달청에서 의자 사가고 국방부에 갖다 주면은 수익자인 수요기관은 국방부겠고, 국민 뭐 그 의자 파는데 뭐 CDG 회사 뭐 이런 데가 되겠죠. CDG 비싸잖아. 근데 더 좋은 의자도 많고, 제가 의자를 써보니까 진짜 돈값 하더라. 돈값 하더라. 제가 몇백만 원짜리 못 써봤어요. 허먼 밀러 뭐 이런 거? 제 선배가 SK텔레콤 다니는데 이제 거기서 허먼 밀러를 다 직원들한테 깔아줬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거 보면서 무슨 생각했냐면, 이 SKT 이놈들한테 철퇴를 좀 내려야 되는 거 아니냐. 이게 국민들한테 이거 세금 뜯어가지고 거의 그 통신비는 거의 세금에 준하지 않습니까? 안 낼 수가 없잖아. 그래서 맨날 고기나 먹으러 다니고 부러워. 했는데 요번에 이제 윤석열 정부에서 철퇴 한번 내렸더만요. 근데 철퇴인지 솜방망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계약 상대자를 하여 체결하는 요청 조달 계약, 이거는 그냥 의자 사는 거잖아요. 물건 사는 거. 그렇기 때문에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당연히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 적용된다. 전혀 문제 없죠. 3번입니다. 요청 조달 계약에 적용되는 국가계약법 조항은 국가가 사경제 주체로서 국민과 대등한 관계에 있음을 전제로 한 사법관계에 관한 규정뿐 아니라 고권적 지위에서 국민에게 침익적 효과를 발생시키는 행정처분에 관한 규정까지 적용된다. 이게 틀렸어요. 이게 틀렸어요. 여러분이 이제 요거는 잘 안 본 판례라서 조금 까다로워서 이거 잘 모르겠다 이렇게 했을 수도 있는데, 계약, 기본적으로 이제 국가계약법이잖아요. 요거는 요 사법의 원리가 원칙적으로 적용된다. 그대로 적용된다. 이런 판례를 공부했다면, 요거는 좀 이상하다라는 걸, 느끼셨어야 되고, 그리고 실제로 이제 그 규정은 적용되지 않는다라는 거.
그래서 국가계약법 이거는 이제 대등하게 하는 거지 뭐 고건적으로 뭐 입찰 참가 자격 제한을 한다 뭐 이제 이런 거는 요 법이 아니라 다른 법에 따라서 해야 되는 거고요. 그래서 요게 틀린 건데 뭐 조금 까다로웠을 수 있다라는 거. 근데 그래도 이거는 소거법으로 골라냈어야 돼요. 이거 틀린 건 뭐 할 말은 없습니다. 사실 한자공이 국유재산 중 일반 재산 처분 위임받아 매도하는 것. 공권력 주체라는 우월적 지위에서 행하는 행정처분이 아니라 사경제 주체로서 행하는 사법상 법률행위. 해당하니까 삼소 대상들은 공권력 행사 아니잖아요. 동그라미 그럼 정답은 3번일 수밖에 없는 거고요. 자, 4번입니다. 신고에 대한 설명 옳지 않은 것은 법령 등에서 행정청의 일정한 상황을 통지함으로써 의무가 끝나는 신고를 규정하고 있는 경우 신고가 법령 등에 규정된 형식상 요건에 적합하면 신고서가 접수 기간에 도달된 때 신고 의무가 이행된 것으로 본다. 일정한 사항 통지함으로써 의무가 끝나는 신고니까 이제 자기완결적 신고, 수리 불효 신고죠. 그러면 도달된 때 신고 의무 이행된 것 맞고요. 그다음에 절차법 요하는 신고, 기본법 요하지 않는 신고 규정하고 있다. 이거 제가 그 두 문자 말씀드렸잖아요. 그 학생분이 만들어줘서 제가 추천 두 문자 해가지고 자차 행복. 자차를 가지면 행복하다. 이렇게. 그래서 자. 자기완결 신고는 행정절차법에 규정돼 있고 행위요건 신고는 행정기복법이 아니라 기본법에 규정돼 있다. 근데 절차법에서는 수리 불효 신고니까 틀렸고 기본법 수리 요 신고니까 역시 여기도 체크하세요. 요거 하고 요게 딱 체크하고 넘어갔었는지. 그리고 이제 요 강의는 이제 요 제 저랑 아직 커리큘럼 타지 않으신 분도 보니까 그러니까 제가 뒤에도 설명은 해드릴게요. 법령 등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청에 일정한 사항 통지하여야 하는 신고로서 법률에 신고의 수리가 필요하다고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수리하여야 효력이 발생한다. 국어 문제야. 국어 문제에 통지하여야 하는 신고로서 수리가 필요하다고 명시되어 있다. 그러면은 수리하여야 되네. 이제 그렇게 봐도 될 만큼 쉬운 문제죠. 그다음에 유통산업발전법 대규모 점포 개설 등록 요거는 그 홈플러스 이마트 같은 거 수리 요하는 신고로서 행정처분에 해당한다. 맞죠? 요건 뭐 기본 강서에도 나와 있는 내용이고 제가 그렇게 말씀드렸죠. 공익 접점성이 높을수록 클수록 이제 수리를 요하는 신고 쪽으로 본다라는 거. 뭐 큰 마트 하나 들어가면 뭐 주변 교통이라든가 상권이라든가 뭐 어마어마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기억하시면 되겠고요. 자, 5번입니다. 행정행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해서 친일반민족 행위자 재산조사위원회 국가기소 결정은 당의 재산이 친일재산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판정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준법률행위적 행정행위에 해당한다라는 거. 그리고 2번. 요걸 여러분이 살짝 당황하셨을 수도 있다라고 봐요. 요 판례를 여러분이 보시긴 했을 텐데 요 문구는 처음 나왔어요. 사업자 등록증에 대한 검열. 웬 검열이야. 사업자 등록증 뭐 발급하고 재발급하고 이제 직권 말소하고 그건 뭐 처분 아니다 이런 거 공부하셨을 텐데 검열. 납세 의무자임을 확인하는 준법률행위적 행정행위로서 확인에 해당하는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그냥 사실행위에 불과하다. 사실행위 그냥 보는 거다. 이렇게 본 겁니다. 근데 좀 까다로웠을 수 있어요. 이럴 때는 바로 소거법으로 가면 되죠. 지적공부 소관청 지목 변경 시정 반려행위 처분이죠. 이거를 안 바꿔주면은 내 원하는 대로 내 소유 토지를 사용할 수가 없기 때문에 국민 권리 의무에 엄청난 영향을 미치죠. 그다음에 4번 인감증명행위는 출원자 현재 사용하는 인감에 대하여 구체적 사실을 증명하는 것일 뿐이므로 무효 확인을 구할 법률상의 이익이 없다라는 것도 다 공부했던 판례인 거죠. 그래서 인감증명서 발급하는 거는 그냥 이미 등록해놓은 인감 너 장지혁이고 너 인감 요거 쓴다라는 거 그냥 증명서 그냥 발급해 주는 거지. 그거 발급한다고 제 권리 의무가 변동되는 게 아니에요. 제가 그걸 들고 가고 무슨 다른 권리 의무 변동 행위를 딴 데 가서 하는 거지. 그렇기 때문에 요거 뭐 취소나 무효 확인 구할 필요가 없다라고 본 겁니다. 자, 6번입니다. 펜 어디 갔어? 자, 재량행위 옳지 않은 것은 1번 행정청의 재량의 판단, 공익 판단의 여지를 감안하여 법원은 독자 결론 도출함이 없이 재량권의 일탈남용 심사만 한다. 이 행정청의 전문적 정성적 평가 결과는 판단의 기초가 된 사실 인정에 중대한 오류가 있거나 판단의 사회 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이 이러 객관적으로 불합리하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원이 당부를 심사하기 적절치 않으므로 가급적 존중
존중되어야 한다. 맞습니다. 전문적인 판단 결과고 요 정성적 이게 대립되는 말이 정량적이거든요. 그러니까 숫자로 판단하는 거. 그러니까 보통 정량적 판단은 1차 필기 시험에서 커트라인 그냥 점수로 팍 끊잖아요. 그다음에 정성적 판단은 이제 가치 판단이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면접 시험 같은 게 이제 그런 거죠. 여러분도 뭐 정성적 평가하는 거죠. 근데 행정청의 전문적 정성적 평가 이거 그거잖아요. 뭐 면접 시험이라든가 아니면은 징계 결정하는 거 아니면은 이거 진짜 뭐 A급 문화재다, 1급 문화재다 뭐 이제 이런 거 판단하는 것들 그 판단 여지 영역에서 공부했던 거죠. 이거는 법원이 존중한다라는 거 문제 없죠. 그다음에 3번 처분의 근거 법령이 행정청에게 처분의 요건 효과 판단에 일정한 재량을 부여하였으나 요건 효과 행정청이 자신에게 재량권이 없다고 오인하여 전혀 비교 형량하지 않은 채 처분을 하였으면 위법하죠. 그 자체로 위법하죠. 이렇게 쉬운 문제가 나오나 이거 딱 찍고 이렇게 하고 넘어가든가 아니면 4번은 봐도 돼요. 봐도 돼요. 근데 뭐 3번 그냥 보고 넘어가셔도 돼요. 표시하고. 그다음에 4번. 요게 조금 까다로웠죠. 또 사행행위 등 규제법에 의한 허가의 경우 허가 신청이 적극적 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재량행위라고 할 수 있겠으나 허가 제한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적극적 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할 필요가 없다. 그래서 이게 허가 제한 사유에 해당된다. 라고 본다라고 하면은 이제 그 뭐 더 다른 요건 판단할 필요 없이 그냥 당연히 불허가 해야 된다라는 건데 여기 옛날 판례거든요. 여기 한 30년 정도 됐네요. 이제 근데 와 이게 요 소방에서 이제 요런 걸 좀 하는 것 같아요. 이제 그 소방 간부에서 아주 못된 것만 배워가지고 그래서 잘 안 보는 옛날 판례 어떻게 이거 유물 캐가지고 이렇게 문제 넣어놔서 여러분 당황스럽게 하는 건데 그래도 여기도 틀렸으면 안 돼요. 이 문제는 이게 너무 명확하기 때문에 너무 쉽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전혀 비교 형량하지 않은 채 해흠호 중에 뭐예요? 해태잖아. 해태 아예 안 한 거. 그러니까 위법 사유가 되지는 않는다. 이거 고민하면 그러면 이제 공부를 생각하고 한 게 아닌 거죠. 생각하고 한 게 아닌 거죠. 틀린 그림 찾기 하지 말라는 게 이런 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럼 이거 몰라도 되잖아. 앞으로도 이런 거 계속 나올 거라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거 몰랐다라는 거는 뭐 이런 걸래 이렇게 생각해도 돼요. 정말로. 정말로 시험이 그렇다니까. 근데 이거 틀리면 안 돼요. 이거는 늘 했던 거니까. 늘 했던 거니까.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하고 그다음에 제 스킬 만약에 썼다라고 하면은 헷갈리지도 않았잖아. 이런 문제 나온지도 몰랐을걸? 모르고 그냥 맞추는 게 제일 좋은 거 아니겠어요? 넘어갑시다. 자, 7번 도정법입니다. 재개발 재건축은 또 우리 장재혁 학파 분들은 흔들리지 않고 맞추셨을 거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도정법 옳지 않은 것은 1번 조합 설립 인가 처분 특허죠. 그러니까 단순히 사인의 조합 설립 행위 보충 행위로서 성질을 갖는 것에 그치지 않는다. 2번 사업 시행 계획이 무효인 경우 그에 대해 인가 처분이 있다고 하더라도 기본 행위가 유효한 것으로 될 수는 없다. 맞고요. 3번 관리 처분 계획에 대하여 인가가 있어요. 그러면 총회 결의의 하자가 있더라도 더 이상 그 총회 뭐 무효 확인은 다툴 수 없다. 이제 그런 판례가 있죠. 총회 결의 하자를 이유로 그 효력 유무를 다투는 확인의 소를 제기하는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허용된다. 그러니까 이게 틀렸는데 사실 이 문제가 조금 구성이 좀 별로야. 표현이 좀 별로야. 그러니까 여기서 엄밀히 따지면 그 효력 유무니까 바로 앞에 걸 수식하는 게 지시하는 게 맞긴 해요. 국어적으로 접근을 해보면은. 근데 여러분이 이렇게 읽다 보면은 관리처분 계획 인가고시 있어요. 그럼 이제 관리처분 계획이 이제 행정소송법상의 처분성을 갖게 되죠. 그 다음에 이제 총회 결의하자 있더라도 이제는 요 처분성을 가진 관리처분 계획을 다퉈야 된다. 이렇게 공부했잖아요. 근데 여기서 그 효력 유무니까 이거? 이렇게 헷갈렸을 수는 있어요. 여기까지는 제가 인정합니다. 여기까지는. 그래서 이제 요게 좀 더 명확하게 총회 결의 무효 확인 해소를 제기하는 것은 그것도 허용된다. 이렇게 하면 이제 여러분이 명확하게 이제 딱 판단할 수 있었을 거고 그렇게 거기서 헷갈렸다. 그럼 제가 거기까지만 인정하고 딴 건 인정 안 합니다. 자, 그다음에 4번. 이제 그리고 또 이제 만약에 이게 애매하다라고 하더라도 이제 4번 가면 되겠죠. 조합원 지위를 상실한 토지 등 소유자는
재개발 사업에 대한 사업 시행 계획에 당연 무효의 하자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이 사업 시행 계획이 무효가 됐기 때문에 이 사람은 다시 조합원으로 돌아오 복구될 수도 있는 거죠. 팔고 나간 사람인데 이게 다 무효면은 다시 조합원이 될 수가 있잖아. 그러면 이제 사업 시행 계획의 무효 확인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이제 또 비로 다시 또 생기는 거죠. 그래서 요것도 여러분이 조금 까다로웠을 수도 있다. 그래서 요거는 조금 여러분이 헤맸을 수도 있겠다라는 그 정도. 약간 넓은 마음으로 그 정도. 자, 8번입니다. 행정의 효력 옳지 않은 것은 이미 취소 소송 제기 기간 경과하여 확정력이 발생한 처분에는 불가증력, 근거가 되는 법률에 대한 위헌 결정에 소급효가 미치지 않는다. 아주 뭐 마르고 닳도록 했죠. 그래서 불가증력 발생하면 구제가 안 된다. 자, 2번 소급효 미치지 않는다는 구제가 되지 않는다. 이렇게 하면 아주 쉽게 머릿속에 넣을 수 있어요. 2번 처분이 아무리 위법하다 하여도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당연무효로 보아야 할 사유가 있는 경우 제외하고는 소송 등에 의하여 적법히 취소될 때까지는 아무도 그 하자를 이유로 무단히 그 효과를 부정하지 못한다라는 거. 그러니까 요거는 공정력 얘기하는 거죠. 위법하더라 하더라도 무효 사유 아닌 이상 일단은 유효하고 이제 뭐 처분청이나 아니면은 쟁송 이제 그 판단하는 행정법원이나 행정심판위원회가 취소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거, 유효다라는 거. 그리고 3번 민사소송에 있어서 어느 처분의 당연무효 여부가 선결 문제가 되는 때에는 이를 판단하여 당연무효임을 전제로 판결할 수 있다. 맞죠? 그러면 그냥 찍고 넘어가는 거야. 이렇게 해도 사실 괜찮은데 이제 이 정도면 4번 보긴 해야죠. 불가증력 발생한 부담금 부과처분. 불가증력 발생했네요. 그러니까 처분 불가증력 발생했으면 근거 법률에 대한 위헌 결정이 있어도 아이고 구제가 안 되죠. 후행 압류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에서 재판의 내용과 효력에 대한 법률적 의미가 달라진다. 이게 좀 익숙하지 않죠. 이게. 근데 조금만 생각해 보면은 근거 법률에 대한 위헌 결정 있는데 처분은 이미 불가증력 발생해버렸어요. 그럼 끝이잖아. 안 바뀌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이 말이에요. 재판의 내용과 효력에 대한 법률적 의미가 달라진다. 요거는 아까 제가 그 얘기했던 거 있잖아요. 못된 것만 배워가지고 판례에서 출제되지 않은 문구 찾아서 이제 낸다라는 거. 뭐 출제 차원에서는 괜찮은 접근이라고 봅니다. 이렇게 해야 이제 생각하면서 공부를 할 수 있으니까. 근데 이건 뭐 엄청나게 어려운 건 아니었고요. 자, 그렇습니다. 자, 9번입니다. 이제 부관에 대한 설명 옳지 않은 것은 처분의 재량이 없는 경우 법률의 근거가 있는 경우에 부관을 붙일 수 있다? 이거 봐봐. 처분의 재량이 없는 경우, 제가 잘 못 봤네요. 이거 기속행위니까 근거가 있어야 부관을 붙일 수 있다. 맞죠? 그리고 2번, 허가의 목적 달성 사실상 어렵게 하여 본질적 효력을 해야 하는 부관. 붙이면 안 되죠. 적법하지 않다. 처분의 부과한 부담이 무효가 된 경우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부담의 이행으로 사법상 매매 등의 법률의 자체 당연히 무효화되는 것은 아니다. 진짜 이런 거 마르고 닳도록 한 내용들이네요. 자, 부담의 전제가 된 주된 처분의 근거 법령이 개정됨으로써 행정청이 더 이상 부관을 붙일 수 없게 되었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부담의 이 효력 무효화되는 것은 아니다라는 이제 송유관 매설 판례 이제 그거 나온 겁니다. 9번 틀렸으면 진짜 이거는 호부호영 금지해야 될 이제 그 정도 문제입니다. 자, 그래서 9번 틀리신 분은 이제 집에 들어가서 이제 엄마 나오면 아줌마 안녕하세요. 그동안 키워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이렇게 인사하는 거예요. 아니 아빠한테 해야지. 아저씨 그동안 감사했습니다. 라고 하면서 호부호영 금지. 그러니까 제대로 하란 말이에요. 자, 10번입니다. 처분의 취소와 철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청은 부당한 처분의 전부나 일부를 소급하여 취소할 수 있다. 부당이라고 하더라도 행정청은 취소를 할 수 있잖아요. 이거 행정기본법 조항이죠. 그리고 전부나 일부 그리고 취소는 원칙적으로 소급 효가 있으니까 그 얘기고요. 2번 청문 나왔네요. 요거 제가 이거 우리 공부했었잖아. 이제 인격 설치인데 예전에는 이제 신청으로 인격 설치였는데 이제 그냥 인격 설치죠. 자, 청문을 할 때 인허가 등을 취소하는 처분, 그다음에 뭐 친분 자격 등을 박탈하거나 그다음에 그 설립허가 취소하거나 조합 등의 설립허가 취소할 때 그럴 때는 그냥 청문을 한다 이렇게 규정됐어요. 개정됐어요. 예전에는 신청 이런 사항이 있을 때 신청해서 청문하는 거였는데 이제 신청이 빠졌어요. 그러니까 원칙적으로 청문을 하여야 한다. 이런 것도 우리가 기본 강의 때 다 검토했던 그런 내용이죠. 네, 3번입니다. 청은 당사자 권리나 이익을 부여하는 처분, 수익적 처분을 취소하려는 경우
이제 요런 게 그 딱 출제하는 그 포인트가 이제 나오는 거죠. 당사자가 중대한 과실로 처분의 위법성을 알지 못했다. 중과실이 있다라고 하면 이익 형량 제외 사유예요. 취소로 인하여 있게 될 불이익 취소로 달성하는 공익과 비교 형량 하여야에게 틀린 겁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법조항이 요 수익적 처분을 취소하려는 경우는 이제 그 이익 형량을 해야 된다. 다만 다음 각호의 경우엔 제외된다라고 해서 이제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발급받은 경우, 그리고 당사자가 처분의 위법성을 알고 있거나 중대한 과실로 몰랐던 경우, 그러니까 그렇게 고의 중과실, 그 다음에 이제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 이렇게 나와 있을 때는 이익 형량 안 해도 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혹시 3번 잘 몰랐다라고 하더라도, 혹시 몰랐다고 하더라도 4번도 명확하죠. 행정청은 중대한 공익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적법한 처분이라도 전부 일부 장래를 향하여 철회할 수 있다. 너무 쉬운 문제였죠. 자, 11행정입법입니다. 일반적으로 법률의 위임에 의하여 효력을 갖는 법규 명령의 경우 국법의 위임의 근거가 없어서 무효, 사후의 법 개정으로 위임 근거 부여되면 그때부터, 이것도 진짜 뭐 뻔한 것들 계속 나오죠. 자, 2번 법령에서 처분령의 요건 중 일부 사항 불령으로 정할 것을 위임한 데 따라 시행규칙 등에서 등 불령에서 이를 정한 경우에 보자. 처분 요건 중 일부 사항을 불령으로 정할 것을 위임했다. 그러니까 처분 요건이니까 이거는 이게 처분 기준 등 행정규칙으로 정할 만한 사항이 아니에요, 이거는. 그래서 처분 요건 일부 사항 불령으로 정할 거 위임했다. 그래서 시행규칙 등 불령에서 이를 정했다. 그러면 그 불령의 규정은 국민에 대해서도 구속력 있는 법규 명령에 해당한다. 요거를 이제 여러분이 어떻게 헷갈리셨냐라고 하면은 이제 처분 기준, 재량 처분 기준, 요 재량 처분 기준을 재량 처분 기준, 이거는 원래 행정규칙으로 정할 만한 사항이에요. 근데 여기는 처분의 요건 중 일부 사항이니까 이거랑 다른 거예요. 뭐 예를 들어서 과징금 부과할 때 A, B, C 있으면 과징금을 부과한다. 이제 이런 거 하고, 이런 거는 처분 요건 중 일부 사항인 거고, 그 다음에 재량 처분 기준은 처분을 할 때 5천만 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한다. 법에서 이렇게 규정을 해놨는데 그 5천만 원 이하에서 어떻게 할까? 그걸 해서 이제 뭐 1회 위반 시 1천만 원, 2회 위반 시 뭐 3천만 원, 막 이런 식으로 규정해 놓는 거. 그건 보통 행정규칙으로 정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 그걸 행정규칙이 아니라 대통령령이나 부령으로 정할 때 대통령령으로 정한 법규 명령 있고 인정하고, 부령으로 정하면 그냥 행정규칙적 성질, 법규성이 없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러니까 그래서 이거랑 헷갈리게 만든 거죠. 이렇게 오늘 하루 종일 촬영했더니 지금 턱이 아파요. 턱이 아파. 동그라미고요. 그냥 3번입니다. 상급 행정기관이 소속 공무원, 하급 행정기관에 대하여 세부적인 업무 처리 절차나 법령 해석 적용을 기준을 정해주는 행정규칙. 완전 이제 대놓고 행정규칙이죠. 상위 법령에 반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상위 법령에 구체적 위임이 있지 않은 한 행정조직 내부적으로도 효력을 가지지 못하고, 뭐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어. 행정규칙은 행정조직 내부에서는 당연히 효력을 가져야죠. 그래서 행정규칙은 원칙적으로 위임 필요 없어요. 위임 없어도 내부적 효력 가지고, 만약에 위임이 있고 그 상위 법령의 내용을 보충한다라고 하면 행정규칙 형식의 법규명령, 법령 보충 규칙으로서 법규성까지 갖게 되는 거죠. 대외적으로 국민이나 법원을 구속하는 효력도 갖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위임이 없어도 내부적으로는 효력을 가지게 됩니다. 틀린 거고요. 정답 나왔네요. 4번 법령 보충 규칙을 물론이고 재량권 행사 준칙이 되는 행정규칙, 여기 나왔네. 이게 이거죠. 근데 이제 그 정한 바에 따라 되풀이 시행되어 행정 관행이 이루어지고 자기 구속 원리에 따라 대외적 구속력 가지는 경우에는 헌법소원 대상이 될 수 있다. 많이 본 거네요. 자, 12번입니다. 이제 사실행위 문제죠. 1번 권력적 사실행위가 처분의 준비 단계로서 행하여지거나 처분과 결합된 경우에는 행정처분에 흡수 통합되어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 할 것이므로, 권력적 사실행위가 행정처분과 결합돼 버렸다. 그러면 행정처분은 취소 소송의 대상이 되지만, 그리고 이제 처분과 분리하여 따로 권력적 사실행위를 다툴 실익은 없다. 이게 옛날 판례. 이것도
20년 전 거 이제 끄집어 왔네요. 그래서 참 이것도 이거 헌재 판례거든요, 이게. 그래서 이렇게 헌재 판례 자꾸 막 내면은 공부 범위가 너무 넓어지긴 하는데, 근데 제가 아까 얘기했던 요 소방의 요 추세가 딱 이렇게 보이는 것 같습니다. 내년에도 이렇게 잘 준비해 보면 됩니다. 제가 그런 거 다 준비시켜 드릴 테니까. 그리고 이것도 역시 딴 거 풀면은 풀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것도 한번 딴 거 볼까요? 자, 2번 비권력적 사실행위는 공권력 행사에 해당하지 않지만 맞고 행정청 우월 지휘에서 일방적으로 강제하는 권력적 사실행위는 헌법소원 대상이 되는 공권력 행사에 해당한다 맞고요. 도지사, 도에서 설치 운영하는 지방의료원 하면 바로 떠오르죠. 홍카콜라, 무야홍. 자, 그래서 홍준표 지사였죠. 자, 지방의료원 폐업하겠다는 결정 발표하고 그에 따라 폐업을 위한 일련의 조치를 한 경우 폐업 결정은 처분이에요. 폐업 결정은. 근데 요거 소송은 각하됐습니다. 왜? 기억하시죠? 이미 청산 절차 마쳐지고 나고 소익이 없다 이러면서 각하됐잖아요. 그리고 여러분이 요게 이제 여러분이 폐업 절차 했는데 아니 폐업 절차 이게 아니라 어떤 요건이 충족됐나 안 됐나 막 애매한 경우 있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그 기억을 잘 한번 되살려 볼 때 이제 어떻게 하냐면은 이게 협의의 소익이 없다라고 판단을 했으면은 보통 대상적격을 먼저 검토를 하기 때문에 대상적격은 있지만 협의의 소익이 없다. 이제 이렇게 판단하는 경우가 보통이에요. 물론 이제 이런 건 사실 100%는 아닙니다. 근데 이건 우리가 책에서도 공부한 기본서부터 공부한 내용이니까 폐업 결정은 행정처분에 해당하긴 한다. 그런데 이미 청산 절차가 마쳐졌으니까 끝났지 않았느냐. 그래서 더 이상 이 처분을 취소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건 없고 너는 뭐 손해가 있다면 손해배상 같은 걸로 다퉈야 된다. 이렇게 한 거죠. 처분에 해당한다. 이것도 뭐 여러분이 조금 헷갈렸을 수도 있겠다 정도 싶습니다. 요게 좀 헷갈렸겠죠. 그 다음에 4번 일반적으로 어떤 행위가 험소 대상이 되는 권력적 사실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당의 행정주체 블라블라블라 종합적으로 고려해 개별적으로 판단해야 한다. 이거는 크게 틀린 말 아닌데요. 뭐 만말이다 이제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보면은 정답은 1번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13번입니다. 행정계획 옳지 않은 것은 구 도시계획 법령에 따르면 도시계획의 입안에 있어 해당 도시계획안 내용을 공고 공람하여야 하는데 공고 공람 절차 하자가 있으면 도시계획 결정은 위법하죠. 2번 국토해양부 등등등의 합동으로 4대강 살리기 마스터 플랜 이거 처분 아니죠. 이거 틀리면 명박이 형님이 노하십니다. 맞추란 말이야 해가지고 처분에 해당하지 아닙니다. 자, 그다음에 3번입니다. 누가 나에게 돌을 던질 수 있겠습니까? 이것도 명방영이 하신 거예요. 누가 나에게 막 하면서 그 명언들이 많이 있습니다. 머리가 하얗게 새셨던데. 자, 그다음에 3번 재건축 정비 사업조합 사업 시행 계획 행정 주체가 이미 만들어진 거죠. 이제 인가 받아서 특허 조합 설립 인가가 특허죠. 그래서 이제 행정 주체가 됐다. 행정 주체 지위에서 수립한 구속적 행정 계획 인가 고시를 통해서 확정돼서 독립된 행정 처분에 해당하고요. 4번 자 환경정책 기본법 사전 환경성 검토 거쳐야 되는 행정 계획이나 개발 사업에 대하여 사전 환경성 검토를 거쳤다. 근데 그 부실의 정도가 사전 환경성 검토 제도를 둔 입법 취지를 달성할 수 없는 정도가 아니라면 그거 부실하다고 해서 독립된 취소 사유조차 되지 않는다. 요거 많이 공부했었죠. 그래서 행정계획은 위법하게 된다 하면 요게 정답이네요. 그래서 따따따 보고 고를 수도 있었던 문제고요. 자, 14번입니다. 행정상 계약, 공법상 계약, 그런 거죠. 행정청은 법령 등 위반하지 아니한 범위에서 행정 목적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공법상 법률 관계에 대한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이건 또 역시 기본법 문제로 맞고요. 국가 당사자 되는 이른바 공공계약은 사법상 계약이다. 요것도 많이 공부했었죠. 이런 거 제가 그런 얘기 기억나세요? 제가 이거 초심자한테 설명하기 진짜 어려운 것 중에 하나라고. 아니, 공공계약인데 뭔 놈의 왜 사법상 계약이죠? 막 이렇게 하면은 미칠 것 같아요. 이거 어디서부터 설명을 해야 되냐. 물론 설명할 수 있죠. 그런데 오래 걸린다. 이 얘기 오래 걸린다.
그래서 혹시나 지금 이 강의 보고 계시는 완전 초심자 분들이다라고 하면은 이런 것도 여러분이 다 이해할 수 있고 이해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야 이제 행정법 요 수많은 문제가 풀려요. 그러니까 차근차근 이제 하나하나 이해하는 강의를 들으셔야 되고요. 혹시나 지금 뭐 딴 거 공부하고 있는데 이제 내가 이해가 안 된다라고 하면은 빨리 결정하세요. 빨리 결정하세요, 여러분들. 진짜. 뭐 이해 안 되는 거 붙들고 있다가 한 2년, 3년 있다가 막 제 카페 와가지고, 뭐 이제 이제 알았어요. 뭐 이렇게 하면 저는 좋기도 하면서 한편으로 안타깝기도 해요. 왜냐면은 왜 그거 참 맞지도 않고 이제 그런 거 계속 붙들고 있다가, 그러다가 이제서야 오냐. 그게 정보력의 부족일 수도 있고, 제 홍보 부족일 수도 있고, 그리고 또 큰 거는 뭐냐면, 여러분이 너무 이 돈에 좀 매몰돼서 그런 것이기도 해요. 이거 조금 조심스러운 얘기긴 한데 여러분이 이제 뭔가 뭐 프리패스를 결제했다, 뭘 샀다라고 하면은 여기에 너무 매여버리는 거예요. 근데 사실 이거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게 여러분 앞으로 인생이 합격이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리고 프리패스 만약에 좀 뭐 진짜 뭐 큰 거 좀 비싸긴 하죠. 근데 여러분이 진짜 뭐 한 1, 20만 원이 필요하다라고 하면은 진짜 마음 딱 먹고 알바 조금이라도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이렇게 마련해가지고 뭐 여러분 필요한 강의 뭐 행정법이 아니더라도 다른 거라도 이렇게 들어보고 하면서 여러분 여러분한테 맞는 강의 자꾸 찾아 나가야 돼요. 그리고 막 친구들 막 이제 부침성 없더라도 친구 좀 사귀어가지고 야 네 강의도 좀만 들려주라 뭐 이렇게 좀 편법이라도 그런 거라도 해가지고 나한테 맞는 걸 자꾸 찾아야 돼요. 그래야 수험 기간이 줄고 여러분이 공부할 때 즐겁게 할 수 있거든요. 이거 다 이유가 이거 다 이해할 수 있는 내용인데 근데 그 전달자랑 잘 안 맞거나 아니면 그 전달자 자체가 좀 그런 분들도 있고 과목별로 뭐 그렇잖아요. 저도 뭐 학생 해봤는데 알지. 저 사람은 왜 저거 가르치고 있지? 막 진짜 그런 생각 드는 사람도 있잖아요. 제가 누구 특정해서 비난하는 건 절대 아니지만 그리고 이제 뭐 그런 것도 있죠. 남들은 다 막 다 열심히 듣는데 내가 듣기엔 모르겠는데 근데 그냥 내가 바본가 하면서 그냥 쫓아간다. 그런 것도 일단은 해볼 가치는 있죠. 가치는 있죠. 왜 남들 다 좋다고 하니까. 근데 정 나한테 안 맞는다라고 하면 딴 길을 찾아가야 돼요. 딴 길 찾아가야 돼. 세상 모든 사람은 다 다르기 때문에 각자 그 자기가 맞는 거 그거 찾아가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제가 계속 이런 얘기를 하는 이유는 그 막 뭔가 처음에 이제 뭐 예를 들어서 뭐 어디를 골랐다 뭐 어디 뭐 이런 거 골랐다 이제 이렇게 고르고 여기에 매몰돼 가지고 딴 거 사긴 너무 부담되고요. 막 부담되는 거 알아. 부담되는 거 알아. 근데 여러분 전체 인생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전체. 진짜 이런 거 제가 정말 계속 말하지만 정말 조심스러운 얘기인 거 알아요. 근데 그냥 제가 형의 입장에서, 삼촌의 입장에서, 오빠 입장에서 이제 얘기하면, 야, 관점을 조금만 바꿔 생각해봐. 대단한 거 아니잖아, 그거. 네가 훨씬 더 중요해. 이런 얘기를 하고 싶다는 말이에요. 뭐, 얄바에서 장지역 컴팩트 행정법을 반드시 들어라. 이 얘기는 아니에요. 오해는 하지 마세요. 오해는 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전반적으로 수험을 어떻게 수행을 할 건가, 그리고 앞으로 인생을 어떻게 이제 살아갈 건가, 사실 그거에 대한 문제예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자동차가 뭐 더럽다. 막 예를 들어 여러 자동차가 더러워요. 그러면은 세차 같은 거는 뭐 바쁘면 세차기 넣고 돌릴 수도 있고 아니면 세차 맡길 수도 있고 그리고 내가 좀 시간이 남으면 내가 할 수도 있잖아요. 내가 할 수도 있잖아. 근데 엔진 오일 가는 거 이제 이거부터는 이제 슬슬 골치가 아파요. 엄청 어렵진 않아요. 엔진 오일 가는 게. 근데 저거 하려면은 이게 뭐가 설비가 있어야 되거든. 안 그러면 난리나 저거. 그리고 저 폐기 이름 처리하는 것도 저것도 다 돈 내고 신고해서 하는 거예요. 근데 내가 뭔가 돈이 아깝다. 그래서 내가 혼자 해야지. 라고 하면서 그 엔진오일 막 밑에 들어가서 하다가 막 여기 긁히고 피나고 막 엔진에 데이고 막 이 기름 막 몰래 버리다가 단속돼 가지고 막 벌금 내고 막 그러면 참 그게 야, 너 진짜 알뜰하고 좋구나 라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야, 너 도대체 왜 그러냐. 야, 그거 맡길 건 맡겨야지.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런 얘기. 뭔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 다 여러분의 시간은 소중하기 때문에 저도 그거 정말 잘 생각하고 있고 그래서 최대한 시간 줄여드리려고 강의하고 이제 알려드리고 자료 만들고 이제 그런 거니까 우리 각자 같이 잘해보도록 합시다. 그 다음에 3번 국가 사인 간 사이에 계약이 체결되었다. 법령에 따라 작성해야 되는 계약서가 따로 작성되지 않았다. 무효예요. 무효. 그래서 요거 아예 그냥 국가계약법에도 있고 그리고 그것도 생각해 보셔도 돼요.
하자가 있다. 그러면 하자가 이제 중대 명백하지 않으면 취소 사유로 일단은 유효하고 하자가 중대하면 명백하면은 무효다라는 거는 행정행위에만 적용되는 거지 그 외의 행위에 대해서 공법상 계약 같은 거는 원칙적으로 하자 있으면 무효예요, 무효. 그리고 이제 4번. 이것도 많이 한 거죠. 공공기관 운영의 법률에 따른 입찰 참가 자격 제한 조치. 이거는 공기업이랑 준정부기관 만 가능하죠. 기타 공공기관은 안 되고 그거는 행정처분에 해당한다죠. 이렇게 말줄임표처럼 내가 점이 돼 있나 모르겠네요. 자, 그래서 정답 나왔습니다. 자, 15번입니다. 행정 절차 옳지 않은 것은 고시 방법으로 불특정 다수인 상대로 의무 부과하거나 권익 제한하는 처분을 하는 경우 상대방에게 의견 제출 기회를 주어야 하는 게 아니죠. 너무 쉽게 문제 나왔네요. 상대방을 특정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거는 누구한테 의견 제출 기회 줍니까? 이제 그거였고 2번 정보통신망 이용해 문서 전자문서 송달하는 경우에 송달받을 자가 지정한 컴퓨터 등에 입력된 때에 도달된 것으로 본다. 그러니까 강남구청 서버에 딱 등록 버튼 누르면 서버에 딱 저장되겠죠. 이제 그때 도달된 거고요. 세처분에 대한 전심 절차 모두 끝나고 상고심 계류 중에 세액 산출 근거에 통지가 있었다. 하자 치유 안 되죠. 하자 치유는 기본적으로 이제 소송 제기 전에 해야 되는데 상고심이잖아. 볼 수 없다. 행정청이 허가 거부하는 처분을 함에 있어 당사자가 그 근거 알 수 있을 정도로 상당한 이유를 제시하였다면 구체적 조항 내용까지 명시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그로 말미암아 처분이 위법하게 되지는 않는다. 이건 제가 그렇게 설명드렸던 거 기억하시죠? 당사자가 알아먹을 수 있을 정도로 충분히 해줬으면은 거기서 그 정도가 설명의 한 80%를 해줬다. 그러면 앵간한 사람 다 알아먹어. 그러면은 100%를 해주지 않았다 그래서 그걸 위법하게 평가하진 않아요. 왜냐면 80%만 해도 알아먹고 법원에서도 야, 그 정도면 족하다라고 보기 때문에. 자, 16번입니다. 공공기관 정보공개법. 국민의 정보공개 청구가 오로지 공공기관 담당 공무원 괴롭힐 목적으로 공개 청구하는 경우처럼 권리남용에 해당하는 것이 명백한 경우에는 권리 행사 허용되지 아니한다. 정보공개 청구권자 국민에는 자연인, 법인, 권리는 비법인, 사단, 재단 포함되고 설립 목적 불문하죠. 그리고 이용 목적 같은 것도 불문해요. 자, 3. 공개 청구 대상이 되는 정보란 공공기관이 징부상 작성, 취득, 현재 보유, 관리하고 있는 문서에 한정된다. 그러니까 제가 가지고 있는 문서만 쟤한테 공개 청구할 수 있다. 이 정도 얘기예요. 그리고 그 문서가 반드시 원본일 필요는 없다. 그럼 정답 4번일 수밖에 없네요. 진행 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에 해당한다는 사유로 정보공개 청구를 사유를 거부하기 위하여는 그럼 이제 여러분이 공부를 제대로 했다라고 하면 이제 이걸 보면서 이게 다 동그라미인 거 알았잖아요. 그럼 이게 답일 수밖에 없겠네. 그래서 이렇게 눈 읽어 가잖아요. 그러면은 이걸 싹 보면서 쟁점까지 뻔히 나오는 거예요. 이거 그 소송 기록 자체에 포함된 내용이어야 이어야 한다 이런 식으로 꼬겠구나. 근데 뻔하잖아요. 진행 중인 재판에 소송 기록 그 자체에 포함된 내용이 정보에 해당하여야 하면 틀린 거잖아요. 뻔하지 뭐. 자, 17번입니다. 대집행. 타인이 대신하여 행할 수 있는 행위가 조례에 의해 직접 명령된 경우에도 대집행 대상이 될 수 있죠. 그러니까 근거법에서 법률의 위임에 의한 명령, 조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이런 식으로 규정이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대집행 대상 될 수 있고요. 2번 위법 건축물에 대한 철거 명령 및 개고 처분에 불응하자 기해 한번 했어요. 근데 2차로 개고 처분했으면 이거 처분 아니죠. 요거는 행정처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정답 고르고 빨리 넘어갔어야 돼요. 3번 대집행 비용 국세징수법에 의해 징수할 수 있다 맞고요. 개고처분 독립한 처분으로서 철거명령과 동시에 발령할 수 있고요. 우리 그런 것도 기억나죠? 한 장의 문서로서 철거명령과 개고처분 할 수 있어요 없어요? 가능하죠. 그리고 거기서 자진 철거에 상당한 기간을 부여했다라고 하면은 철거 명령도 적법, 개고 처분도 적법하다라는 거 한 장으로 오케이 그것까지 됩니다. 자, 질서벌 옳은 것은 과태료 부과와 형사처벌은 성질이나 목적이 다를 바가 없으므로 벌써 느낌 안 좋죠. 과태료 부과 후에 형사처벌할 경우 이중처벌 금지 원칙에 반하지 않죠. 2번 과태료와 같은 행정질서벌은 행정질서 유지를 위한 의무 위반이라는 객관적 사실에 과연 제재 의무로 맞아요. 행정질서벌 객관적 사실. 그래서 현실적인 행위자가 아니더라도 법령상 책임자로 규정된 자에게 부과된다. 맞는 얘기죠. 판례 그대로입니다. 근데 과태료와 같은 행정질서벌이 여기서 또 요거 조금 이제 여기서 제가 플러스로 말씀을 해드리면은 과태료도 고의, 과실 등의 주관적 요소가 필요해요, 안 필요해요? 주관식이래. 주관적 요소 필요는 합니다. 필요는 해요. 그래서 근데 이게 어떻게 된 거냐면 예전에 행정질서벌 입법 전에는
질서 위반 행위 규제법 입법 전에는 판례가 이 과태료에는 고의것이 필요 없다라고 해석했어요. 필요 없다. 그리고 그 시절에 이렇게 멘트가 이렇게 나왔었죠. 그리고 이 판례는 지금도 쓰고 있어요. 지금도 쓰고 있어. 객관적 사실에 대하여 과하는 제재 의무로라는 거. 그 다음에 이제 3번입니다. 자신 행위 위법하지 아니한 것으로 오인하고 행한 질서 위반 행위 위법성 차고 오인의 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부과하지 아니한다고. 4번 질서 위반 행위 후 법률이 변경되어 질서 위반 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되면 그러면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변경 후 법률 적용한다. 행위자한테 유리하게 변경 후 법률 적용한다. 제가 요거는 그 형법이랑 똑같이 규정됐다라고 하면서 행위 후 부과 혹은 재판 전에 이제 법률이 변경됐다 그러면 유리한 법 적용한다라는 것까지. 그러면 요것도 뭐 소거법 해도 정답이 나오네요. 자, 19 실효성 확보 수단입니다. 소방기본법상 소방본부장 등등등이 소방활동을 위하여 긴급하게 출동할 때 소방자동차의 통행과 소방활동에 방해가 되는 주차 정차된 차량 물건 제거하거나 이동할 수 있는 것 즉시 강제에 해당하죠. 그러니까 이거는 일단 직접 강제랑 빨리 그걸 구분하는 걸 해결을 해야죠. 그래서 두 문자 대금 접수 후 즉시 조사, 강제 집행 안에 대금 접수, 강제로 대금 접수 후 즉시 조사 이렇게 두 문자 따드렸죠. 그냥 말씀드릴게요. 자, 두 문자. 제 두 문자가 기가 막히다 아닙니다. 강제로 대금 접수 후 즉시 조사. 이렇게 딱 순서도 이렇게 정해놔야 돼요. 강제 집행에는 대집행, 이행강제금, 직접강제, 접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 다음에 강제징수, 이게 강제집행이에요. 이거는 의무 부과하고 불이행을 기다려갖고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즉시강제는 위반만 있으면 바로 다이렉트로 들어가는 거예요. 야, 똑바로 해. 하지 마. 그거 나중에 와서 본다. 이게 아니라 위반했네 바로 들어가는 거. 그게 즉시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소방 활동하여 출동을 해요. 차가 막혀 있어. 그러면 거기다가 이제 딱지 붙여 놓고 돌아가요. 야, 너 이렇게 하면 안 돼. 오일 줄 테니까 빼. 그리고 돌아가요. 저기 불 타고 있는데 지금 당장 때려 부수고 깔아뭉개고 가야지. 그러니까 이건 즉시강제에 해당하죠. 그리고 2번 건축법상 시행정 명령 받은 자가 이를 이행하면 이미 부과된 이행강제금은 징수해야 되죠. 새로 이행강제금 부과하지 않는다. 요거는 기존에 얘기했던 거 거꾸로 표현했을 뿐이죠. 통고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면 통고 내용을 이행하지 않음으로써 고발되어 형사재판 절차에서 통고처분의 위법 부당함을 다툴 수 있으므로 소송 대상으로서의 처분성 인정되지 않는다. 그래서 통고 처분에 대해서는 처분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그러니까 통고 처분은 요거죠. 일단 통고 처분하면은 의무 부과하는 게 아니에요. 통고 처분하면은 돈으로 때울 수도 있고 재판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거지 반드시 돈 내라라고 의무 부과하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그래서 처분 아니 이게 메인이고 그리고 이것처럼 그 이후에 다른 절차에서 다투기 예정돼 있으면 행정법원에서는 처분성을 인정하지 않잖아요. 야, 딴 데 가서 다퉈라라는 의미에서 행정소송의 대상은 아니다. 이제 이렇게 판단하는 거. 그 두 개 기억하시면 되고 기본관계에서 다 한 거죠. 다. 자, 그 다음에 4번 조세분과 근거가 되었던 법률 규정 위헌 결정되었다. 그에 기한 과세처분 위헌 결정 전에 이루어졌다면 벌써 조사부터가 이상해요. 위헌 결정 이후에 조세채권 집행을 위한 새로운 체납 처분에 착수할 수 없다. 이죠. 자, 20번 국배 책임의 요건 옳지 않은 것은 국배에 정한 손배 요건인 공무원의 직무에는 국가지자체의 권력적 작용, 비권력적 작용 포함되고 사경제 주체 작용은 포함되지 않는다. 20 공무원에게 부과된 직무상 의무의 내용이 전적으로 부수적으로 사회 구성원 개인 안전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설정된 것이라면 이게 사익보호성이 인정된다는 얘기죠. 그와 같은 의무를 위반함으로써 피해자가 입은 손해에 대하여 인과관계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 배상책임 성립한다. 항고소송에서 위법한 것으로서 취소된 처분이 객관적 정당성을 상실되었다고 인정될 정도에 이른 것이 아닌 경우 당해 행정처분은 공무원의 고의과실에 의한 불법행위를 구성하게 된다.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어. 항고소송에서 위법한 것으로 행정처분이 취소되었다 하더라도 그래도 여기 이 국가배상 책임의 위법성은 객관적 정당성 상실 한 정도여야 되잖아요. 근데 그 정도가 아니다라고 했으니까 위법성이 없어서 국배 책임의 위법성은 없어서 불법 행위가 되지는 않는다라는 거죠.
그런 다음에 4번 공무원 개인이 지는 손배 책임에서 중과실 우리 공부했었죠. 공무원에게 통상 요구되는 정도의 상당한 주의를 하지 않더라도 약간의 주의를 한다면 손쉽게 위법 유예한 결과 예견할 수 있는 경우입니다. 만연히 간과한 경우. 그러니까 중과실은 과실이 중요한 거거든요. 조금만 조심했으면 이 사건 안 터졌는데 조금만 조심했으면 이 사람 안 죽었지 않느냐, 이제 이렇게 할 수 있는 거. 거의 고의에 가까운 현저한 주의 결여 상태를 의미하는 겁니다. 자, 21번입니다. 손실보상제도 옳지 않은 것은 1. 구 소하천 정비법에 따라 소하천 구역으로 편입된 토지의 소유자가 사용수익에 대한 권리행사의 제한을 받아 손해를 입고 있는 경우 손실보상을 청구할 수 있을 뿐 관리청의 제방부지 에 대한 점유를 권한 없는 점유와 같이 부하 관리청 상대로 손해배상이나 부당이득의 반환을 청구할 수는 없다라는 게 판례 입장입니다. 그래서 요거는 조금 까다롭게 느끼셨을 거예요. 요거는. 자, 그래서 요거 하나 체크 해 두시고, 그래서 요거는 이제 뭐 손실보상만 청구할 수 있다, 이런 판례였습니다. 그 다음에 2번, 자, 전염병 예방법에 의한 피해 보상 제도가 수익적 처분의 형식을 취하고는 있지만 전염병 예방법의 취지와 입법 경위 등을 고려하면 실질은 피해자의 특별한 희생에 대한 보상에 가까우므로 인정 여부는 객관적으로 합리적인 재량권 범위 내에서 타당하게 결정하여야 한다. 요 2번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여러분이 안 본 판례일 수는 있어요. 근데 내용을 보면은 뭐 고민할 쟁점이 없잖아요. 이거는 고민할 쟁점이 없잖아요. 그래서 뭐 별로 중요한 판례는 아니고요. 타당하게 결정해야 된다. 그래서 똑바로 안 하면 재량권 일탈 남용이다. 이제 그 정도 내용밖에 없는 뭐 판례입니다. 그리고 3번 제방부지 및 제외지가 유수지와 더불어 하천구역이 되어 국유로 되는 이상 하천구역에 편입되면 이제 국유가 된다고 하천법에 규정이 돼 있죠. 네, 그로 인하여 소유자가 입은 손실은 특별한 인색에 해당하고 보상 방법 유수지에 대한 것과 달리할 아무런 합리적인 이유가 없으므로 소유자에게 손실을 보상해야 된다. 맞는 얘기인데 이게 조금 이제 애매한 게 뭐냐면은 4번이랑 5번이랑 이제 이런 것 1번이랑 이런 게 강론 냄새가 나요. 강론 냄새가. 그래서 좀 손실보상 제도에 관해서 조금, 아니, 손실보상 제도란다. 이제 손실보상 관련해서 약간 강론에나 나올 판례를 좀 냈다라는 거. 이거는, 강내가 난다. 강내가 난다라는 거. 그래서 요런 거는 이제 100점 방지용 문제로 볼 수 있는 거죠. 좀 그래서 행정법이 이런 것 때문에 조금 짜증나는 측면이 있어요. 총론이랑 강론의 범위가 명확치가 않고 자꾸 총론 범위에 총론 시험에 강론 문제를 지문을 하나씩 끼워 넣는다니까요. 자, 그리고 이제 4번입니다. 국토이용계획법 규정하는 도시계획시설 사업은 도로, 철도, 항만, 공항, 주차장 등 교통시설, 수도, 전기, 가스 공급시설 등 공급시설과 같은 도시계획시설을 설치, 정비, 개량하여 공공복리 증진시키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맞고요. 그 자체로 공공필요성 요건이 충족된다. 이것도 맞는데 이것도 좀 강론에서나 낼 문제가 아닌가라는 겁니다. 그래서 요 21번은 정말 100점 방지용 문제 이제 요걸로 냈다.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21번은 틀려도 뭐 오케이. 요거는 그리고 합격에 뭐 지장은 없으니까요. 자, 22번입니다. 사례의 문제인데, 사례 문제도 항상 쫄지 마세요. 이제 다 판례, 섞어갖고 낸 문제들이 대부분이에요. 자신이 소유한 모텔에서 성인을 청소년병 투숙시켜 이성혼숙하도록 한 사실 적발됐고, A도 관할 B군 군수정으로부터 공중위생관리법 영업정지 3개월 처분 취소 구하는 행정심판 청구, 옳지 않은 것은 하면 본사한 이른바 행정심판 전치주의가 적용되지 않으므로 행정심판 거치지 않고 곧바로 소송 제기할 수 있다. 맞죠? 그러니까 필요적 행정심판 전치주의 적용되는 거 뭐예요? 공통세 플러스 알파, 이렇게 공통세 기억하시면 돼요. 공무원에 대한 징계 처분, 그리고 도로교통법에 의한 처분, 그리고 과세 처분, 이런 거는 들렀다 와야 되죠. 행정심판을 들렀다가 재결 받고 와야 되는데, 네, 여기 이건 아니죠. 그리고 본사안에서 영업정지 처분에 대한 불복은 지금 군수니까 한급 높은
행정심판위원회에서 한다. 맞고요. 행심위가 청구 기각 제결했다. 갑은 제결서 정본 송달을 받은 날부터 90일 내에 소송 제기할 수 있는 거 맞고요. 정답 4번이네요. 행심위가 갑의 청구를 인용하는 제결한 경우 정이 인용 제결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 제기할 수 없죠. 군수. 그러니까 여기서 그거죠. 이제 행정청은 그 행심위의 제결에 불복할 수가 없어요. 그냥 따라라. 법이 그렇게 규정돼 있다라는 거 기본 강의에서 다룬 내용이죠. 자, 23번 법률상 이익이니까 뭐 협의의 소익 얘기일 수도 있고 아니면 원고 적격 얘기일 수도 있는데 봅시다. 처분의 무효 확인 취소 구하는 소에서 비록 처분의 위법을 이유로 무효 확인 취소 판결 받더라도 그 처분에 의하여 발생한 위법 상태 원상으로 회복시키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소의 이익이 없다. 협의의 소익 문제죠. 2번 청의한 처분 등의 취소를 구하는 것보다 실효적이고 직접적인 구제 수단이 있음에도 처분 등의 취소를 구하는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분쟁 해결에 유효적절한 수단이라고 할 수 없어 법률상 이익이 없다. 요것도 이제 맨 마지막에 들어가 있는 판례인데 당연히 보고 가셨겠죠. 실효적이고 직접적 구제 수단이 따로 있으면 그러면 법원은 이거 취소소송 제기하는 건 소익이 없다라고 보는 거. 그다음에 3번 지방의 의원 제명 의결 취소소송 계속 중 의원의 임기가 만료되었다라고 하더라도 법률상 이익이 있죠. 이제는 월정 수당이 있으니까 끝에 보면 법률상 이익이 없다. 아이고 정답이네요. 맞지? 있다 하더라도 힌트까지 엄청 좋네요. 그래서 그리고 이제 4번 처분이 취소되면 처분 취소로 인하여 효력 상실되어 더 이상 부존재 처분 대상으로 한 취소 소송의 경우 법률상 이익이 없다. 그렇죠.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처분이 이제 효력이 소멸 더 이상 효력이 없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소송은 법률상 이익이 없다. 그리고 여기 법률상 이익 요 소의 이익이란 게 넓게 보면 대상 적격, 원고 적격, 협의의 소익 다 포함하는 거고 그리고 좁게 보면 이제 요 협의의 소익만 포함하는 거고 이제 또 좀 넓게 좀 중간으로 보면은 원고 적격까지 포함하는 거고 그래서 제가 그거 이제 이렇게 맥락상 봐야 된다라는 것도 기본 강의 때 말씀드린 내용이에요. 문제를 이렇게 풀면서 만약에 국가직이나 지방직을 대상으로 하시는데 이걸 풀었다라고 하면은 이제 요런 헷갈리는 포인트들 다시 짚어가면서 여러분 시험에 또 도움이 될 수 있으니까 참 좋은 기회이죠. 자, 항고소송 대상되는 처분, 옳지 않은 것은 과태료 부과 여부 당부는 최종적으로 질서위반행위 규제법 절차에 의해 판단되어야 한다고 할 것이므로 과태료 부과 처분은 행정청을 피고로 하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라고 볼 수 없죠. 그러니까 그 비송사건 절차법에 따른 과태료 재판에 의하기 때문에 이거는 행정소송, 취소소송 제기하면 안 되죠. 그 다음에 행정청의 행위가 항고소송 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하는지 불분명한 경우에는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된다. 불복 방법 선택에 중대한 이해관계 가진 상대방 인식 가능성, 예측 가능성 중요하게 고려하여 규범적으로 판단해야 하고요. 3번 어떠한 처분의 근거나 법적인 효과가 행정규칙에 규정되어 있다 하더라도 처분이 규칙의 내부적 구속력에 의하여 상대방에게 권리 설정, 의무 부담 명하거나 기타 법적 효과 발생하게 하는 등으로 상대방의 권리 의무에 직접 영향을 미친 행위다. 그러면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되겠어요. 총포도검, 그러니까 딱 하면은 정답 4번일 수밖에 없죠. 총포도검 화약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총포 화약안전기술협회가 회비 납부 의무자에 대하여 한 회비 납부 통지 돈 내라 이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한다라는 게 그 판례 입장이었습니다. 요거는 이제 여러분이 잘 안 본 이제 최근에 나온 판례인데 요건 제가 해설에다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요렇게 요번 시험 특징 중에 하나가 이렇게 최신 판례를 좀 많이 넣어놨네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러 가는 시험 그거 보기 전에는 최신 판례 좀 잘 검토를 해보고 그 다음에 가시기 바랍니다. 자, 마지막 문제입니다. 항고소송의 피고에 관한 설명 옳지 않은 것은 항고소송은 원칙적으로 소송의 대상인 처분 등을 외부적으로 그의 명의로 한 행정청, 이게 처분청이죠. 을 피고로 하여야 하는 것이고 행소법상의 14조 피고경정, 요건 사실심 변종시까지 허용되는 거죠. 그래서 상고심 대법원에서는 안 되고요. 그 다음에 3번 처분 등이 있은 후에 처분 등에 관계되는 권한이 다른 행정청에 승계됐다. 그러면 이제 승계청을 피고로 하는 거죠. 사무가 귀속되는 국가지자체를 피고로 한다. 이거는 그 청이 없어졌을 때 그때 이제 국가지자체 그가 요거 하나 뒤에 내용인 거죠. 승계됐을 땐 승계청이 있으니까.
정답 3번이네요. 뭐 시시한 문제네. 자, 대리기관이 대리기관기 표시하고 피대리청을 대리하여 행정처분을 한 때에는 피대리청이 피고가 되어야 한다. 그 피대리청이 본인이라 그랬죠. 그래서 그 본인이 피고가 되어야 한다. 자, 여기까지입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해서 25문제 해설을 모두 해드렸습니다. 여러분 개별적으로 점수가 얼마나 나왔는지 좀 궁금하긴 하네요. 그래서 본인 점수 카페에다 좀 올려주시고요. 그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요 실제로 시험 보신 분들이라면 시험 잘 보신 분들은 정말 뭐 기분 좋게 좀 쉬시면 되겠고, 그리고 이제 점수가 좀 안 나왔다라고 하면 또 이제 조금 좀 그래도 쉬세요. 그래도 시험 보느라 고생하셨는데 그래서 좀 쉬었다가 이제 심기일전해서 다시 공부 시작하시면 되겠고요. 그럴 때 다시 공부 뭐 이제 힘들다라고 하면 카페에다 또 고민 토로하시면은 제가 이제 또 개별적으로 좀 만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냥 이 소방직은 아니지만 뭐 국가직 지방직 하면서 이거 연습 삼아 봤다라고 하면 그런 분들은 이제 좀 점수 좀 공개하시고 그래서 저의 말방망이 요법을 또 한번 받으면 합격합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하시고요. 고생하셨어요. 자, 그러면은 이제 우리는 또 다른 수업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그 의문사항 있으시면은 여기 유튜브 댓글에 남기셔도 되고, 그리고 카페에다가 남겨주시면은 피드백이 가장 빠릅니다. 그리고 카페에는 이제 답변 요원들도 이제 그 도끼가 바짝 올라 있는 그런 답변 요원들 많이 있기 때문에 거기서 도움 받으시면은 훨씬 더 빨리 받으실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수험에 관한 고민이나 뭐 이제 그런 것도 이렇게 여러분이 혼자서 막 쌓아두는 것보다 자꾸 얘기하세요. 얘기하면은 이제 거기서 답을 더 빨리 찾을 수 있고 공감대도 좀 얻을 수 있고 심적으로도 편하고 이제 그렇게 될 겁니다. 항상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께 어떻게 하면 빨리 합격할 수 있을까? 어떤 강의를 제공해 드려야 될까? 맨날 그거 고민합니다. 맨날 술 먹으면서도 고민해요. 자,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여기서는 요거는 여기까지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다음에 다른 강의에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화이팅이에요. 안녕.